네. 팀 잠깐만요. 혹시 화면은 더 키워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상대방 화면을 못 봐 가지고.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125?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발표는 이제 딥랩 V3 플러스고요. 약 2주 전에 이제 딥랩 V1 에서 이제 V2, V3 그리고 V3 플러스 이렇게 확장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딥랩 V1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V1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이제 다일레이션 컨볼루션과 또 CRF라는 이제 후처리 기법이 딥랩 V1에서 사용했다면은 이제 V2, V3에서는 이제 다일레이션 컨볼루션이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으로 이제 바뀌게 되며,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이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 이제 피라미드 레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층을 나눠서 피라미드처럼 더 층을 나눠서 여러 가지 겹을 쌓아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딥랩 V3 플러스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제목이, 즉 "우리가 이 논문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있는 이제 부제목을 보면은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트러스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또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총 어 5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하나, 한 둘, 그리고 3 개, 4 개. 4 개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딥랩 V3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트러스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모듈과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트러스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은 ASPP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것이고,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중요한, 즉 작은 1 바이 1 컨볼루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마무리된 피처 맵을 다시 원 이미지로 복원을 시키는 작업을 이제 디코더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디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 인코더 부분과 그 디코더 부분이 나와서 최종 세그멘테이션, 여기 있는 고양이 부분이 어 이제 512 이미지가 16배 줄어든 이제 32 바이 32 피처 맵으로 줄어들고요. 그 안에서 학습되면서 그 안에서 층을 깊은 층으로 가면서 점점점 특징들을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된 최종 출력을 다시 512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어 자 이제 값만 남기는 것이 이제 디코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랩 V3는 결과적으로 파스칼 VOC 2012 데이터와 그리고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후처리, 즉 CRF라는 후처리 기법 없이 이제 MIOU가 89와 또 82.1%로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듀오 님이랑 다른 분들은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다일레이션 컨볼루션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은 저기 유진 님 모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안에다가 좀 더 수식이라는 걸 더 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다일레이션 컨볼루션을 다시 복기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저희 CNN에서는 3 곱하기 3 커널 사이즈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커널을 즉 5 곱하기 5 커널로 확장을 시키고, 즉 3 곱하기 3에 있었던 이 빨간색 웨이트들을 좀 더 늘려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더 넓은 수용 영역을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개선은 연두색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빨간 이 3 곱하기 3 커널의 이 이제 1 바이 1과 1 바이 2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수식을 아래에다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연두색 계산법으로 이 연두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K2는 최종 아웃풋 커널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 K는 지금 여기 3 곱하기 3의 커널 사이즈, 그리고 R은 우리가 얼만큼 다일레이션, 즉 얼만큼 이제 떨어뜨릴 거냐라는 레이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3 곱하기 3, 즉 우리가 주로 CNN 모델에서 쓰는 3 곱하기 3 커널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제 다일레이션 레이쇼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여기랑 여기랑 이만큼 벌릴 거기 때문에 다일레이션 레이쇼는 2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K 여기 3, 여기 3, 여기 또 K3, R2를 넣게 되면은 2-1, 3-1 플러스 3이 돼서, 즉 3 플러스 2가 돼서 최종 커널 사이즈는 5 곱하기 5 커널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연두색을 보시면은 숫자를 세어 보시면은 1, 2, 3, 4, 5 이거 아닌가? 5 곱하기 아닌가? 여기다. 이쪽 5 곱하기 5 이로 여기로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빨간색 계산법인데요. 빨간색은 제가 입력값 x를 임의값으로 두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빨간색 가중치 거리 계산법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중치를 일단은 두 개만, 아까는 9 개지만 일단은 가중치를 이제 2 개를 두고, 또 가중치가 2 개이기 때문에 필터 길이가 K는 2로 되기 때문에 다일레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2로 두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계산이 더 벌어지게 되는지, 이 계산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i가 첫 번째 위치는 0 번째, 두 번째 위치는 1 번째로 돼서 i는 0,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일레이션 레이쇼가 2, K는 아까 필터의 길이여서 2로 두고, WK도 이제 첫 번째 가중치인 1 번을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최종 계산식이 x의 이제 0, 1, 2 하면은 이제 세 번째 값, 그리고 가중치의 이제 첫 번째 값, 그리고 x의 다섯 번째 값, 가중치의 두 번째 값이 되어서 어 먼저 0, 1, 2 해서 여기가 x 두 번째인 1이 되고요. 그리고 w의 1 번인 1이 되고, 그리고 x의 다섯 번째 값이 0, 1, 2, 3, 4, 5, x의 다섯 번째 값이 5가 되고, 가중치의 두 번째가 -1이 돼서 -4가, 최종적으로 -4가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 위치는 1일 때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이제 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계산을 쭉쭉쭉 하게 되면은 그 계산한 값에 따라서 두 번째 좌표값이 이제 -2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 -2의 차이가 다일레이션 레이시오의 R는 이만큼 차이 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계산식으로 해서 이 3 곱하기 3의 이 웨이트의 가중치가 이제 이만큼 벌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논문에서도 이 계산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일레이션 레이시오 그러니까 딥넷 V3 플러스, 즉 세그멘테이션에 쓰는 딥넷 V3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논문에 "이런 수식을 썼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 저번에 제가 중복해서 질문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네. 다일레이션 레이어가 적용된 컨볼루션 레이어인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진 않죠. 파이토치 제공해요. 이거 그래서 제공해요? 파이토치랑 케라스 얘기 나왔던 거 내가 여기다 적어 놨던 것 같아, 어디다가.
딥랩 V1에다 적어 놨나? 저도 저도 이게 지금 준비한 지 이게 꽤 된 논문이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여기 없네 케라스. 코드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다일레이션 1은 즉 어떤 다일레이션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일레이션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일레이션을 이제 뭐 2로 설정하거나 3로 설정하거나 6으로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다일레이션 레이쇼를 이제 1 이랑 6 이랑 10 이랑 18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된 이제 커널을 사용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기존 컨브 레이어에 다일레이션 옵션을 적용하면은 그거에 네. 맞춰가지고 이제 다일레이션 네. 컨브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코드도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따가 아까 상우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얘기 나올 건데 제가 지금 아까 케라스랑 이거 한 거는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케라스 바이올레이션 이거 적용하는 게 케라스에선 좀 뭐 다르게 했다라는 거를 제가 얼핏 봐서 적어 놨었는데 여기다 적어 놨었는데 '굳이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지워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기본적인 딥랩 V1에서 인제 좀 확장된 커널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넓은 수용 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인제 방법론이고요. 그냥 방법론 중에 하나인 아트로스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트로스 컨볼루션이 이제 더 중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인제 쓴다라고 이제 설명한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 랩 V1 이나 아니면은 음 뭐 지금 두현 님이 얘기한 인셉션이나 인셉션 V2 에서 자주 쓰는 인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즉 채널별로 이제 채널 방향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부분과 또 포인트 와이즈 뎁스 와이즈 쪽 부분으로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이 여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엑셉션 뭐 기존 인코더 모델인 엑셉션 모델에서도 또 설명할 거지만은 가볍게 일단은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기존 이제 CNN 컨볼루션인 이제 곱셈 연산을 이제 덧셈 연산으로 분리해서 각 채널별로 분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이제 각 채널에 독립적으로 스페셜 커릴레이션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는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분리를 해 가지고 이제 채널 공간으로 매핑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인셉션이랑 엑셉션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V3랑 V3 플러스에서는 여기에 아까 저희가 적용했던 이제 아트로스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인 이렇게 지금 커널이 3 곱하기 3 커널을 어떻게 확장한다?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트로스 컨볼루션만 이제 생각하시면은 '아 그냥 얘네들 커널을 좀 더 확장을 했다.' 이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C가 뎁사이즈 세퍼러블이랑 아트로스 컨볼루션이 이제 섞인 부분이다라는 생각하시고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딥랩 V3의 인코더는 이제 엑셉션 즉 얼라인드 엑셉션 이게 얼라인드라고 하나? 하여튼 엑셉션으로 이제 변형된 엑셉션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엑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셉션과 인셉션 V1, V2, V3 그래서 V3에서 변형된 이제 인셉션 모델로
잠깐 인셉션이랑 액셉션을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한 인셉션과 액셉션을 좀 보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셉션은 이제 도현 님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뭐냐 란지만 설명하고, 액셉션에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같은 경우는 뭐 이 저자가 이제 뭐 영화 인셉션에서 "You need to go deeper"이라는 밈에서 유래된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듈이라고 하면은 하나 분리를 해서 이제 병렬 처리로 이제 뭔가를 수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문제점, CNN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더 다른 학습을 좀 다른 훈련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존 어 가설이라고 해야 되나? 가설로 통해서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론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셉션의 모듈이라고 하면은 이제 1 곱하기 1과 또 3 곱하기 3과 5 곱하기 5와 3 곱하기 맥스 풀링 등 이런 기존의 CNN인 이제 깊은 층으로 가는 거 대신에 이제 병렬 처리로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3 곱하기 5 맥스 풀링으로 분해해서 CNN을 한다. 그러니까 즉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아까 얘기한 저희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서 1 곱하기 1 앞 컨볼루션을 각각의 여기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여기서는 3 곱하기 맥스 풀링 뒤에 추가를 하면서 또 파라미터 수를 감소시키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게 인셉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어떻게 연산량 즉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3 곱하기 3 커널 그리고 128, 128 해서 이렇게 입력 HW 높이 너비를 했을 때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128 곱하기 128 곱하기 해서 총 4 번의 곱셈 연산으로 이런 파라미터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같은 CNN 과정의 아웃풋 결과를 내는 과정 중에 이거를 먼저 1 곱하기 1 그리고 128 곱하기 32로 채널로 채널 방향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 곱하기 3 그리고 32 곱하기 128로 이제 연산을 2번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4,096, 두 번째에서 36,864로 연산량이 1 1 4 14만 7천 에서 약 49,600 900 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제 계산 구조가 나온, 그래서 이쪽이 첫 번째가 1 곱하기 1 그리고 두 번째가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가 두 개가 같지만은 파라미터가 달라진다라는 근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엑셉션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일단은 1 곱하기 1의 컨볼루션 연산 구조가 '아 이렇게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구조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뭐 논문에서는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셉션 모듈을 이용해서 구글렛 이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셉션은 이렇게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exception 즉 딥랩 v3 플러스에 사용하는 변형된 exception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ception은 똑같이 구글 에서 만들었고, 다음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1, 2, 3가 나왔는데 이제 레즈넷까지 섞였던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셉션에 대한 가설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방법론이 나올 거고, 그 방법론에 떼서 나온 게 엑셉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셉션에서는 어떤 가설이 있냐면요.
아까 얘기한 이제 크로스 채널 코릴레이션, 즉 교차 채널 상관관계와 또 스페이셜 코릴레이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리를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셉션에서 얘기했던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교차 채널 상관관계라고 하고, 또 그 외에 아까 뒤에 훗날에 이제 또 계산하게 될 3 곱하기 3, 3 곱하기 3, 5 곱하기 5에 대한 컨볼루션이 이제 공간적 상관관계, 즉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제 교차 채널 상관관계가 뭐냐, 그리고 공간적 상관관계가 뭐냐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좀 생각하시면 좀 용어 정리에 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 교차 채널 상관관계, 그리고 뒤에 나오는 3 곱하기 3 이런 것들이 공간적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약간 가설 논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가설이 생겼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어떤 가설이 생겼고, 그러면 그 가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아래에서 이게 가설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뭐냐? 교차 채널 상관관계가 뭐냐? 즉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통해서 교차 채널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채널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생성한다. 그러면은 여러 간의 관계를 더 작은 피처맵 공간으로 압축할 수 있어서 공간적 상관관계 학습이 더 좋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RGB 채널인 3 개의 채널에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이 웨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 랜덤 채널로 이제 랜덤 값으로 이제 RGB에서 100, 150, 200을 해 봤고요. 7 곱하기 웨이트를 이제 0.2, 0.3, 0.5로 이제 임의의 값을 넣어 줬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165 라는 새로운 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에 여러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각 필터마다, 즉 RGB 필터마다 새로운 채널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공간적 삼각관계가 학습이 더 용이하게 된다. 즉 병렬 처리, 아까 얘기했던 병렬 처리로 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적 삼각관계는 아까 얘기한 3 곱하기 3 또는 5 곱하기 5 컨볼루션을 뒤에서 하는 컨볼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공간적 삼각관계는 이미지 내의 위치적 관계를 학습을 하고, 픽셀들이 이미지 내에서 어떻게 배열되고 있는지, 즉 객체의 형태나 모양이나 경계 등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앞에서 선행했던 1 곱하기 1 컨볼루션가 먼저 정보를 압축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각 채널의 특징을 이제 강조하고 또 분리가 가능한 게, 즉 공간적 상관관계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차 채널 상관관계와 공간적 상관관계를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CNN의 아웃풋과 동일한 연산을 동일한 이제 아웃풋을 내지만은 파라미터의 값이 확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그러니까 공간적 상관관계와 그리고 저기 교차 채널 상관관계, 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되는지 이제 저번에 모바일 랩 V1에서 썼던 그림인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하는 이제 CNN 컨볼루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력값이 높이 너비가 이제 DKDK라는 이제 커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N개의 채널에서 커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N개만큼에 대한 CNN 연산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우 님이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상우 님 그때 이거 뭐였죠? 그거 어디 이미 GIF로 하셨던 거.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갈게요, 상우 님 걸로. 시리즈에서 모발렛. 모바일넷 V1. 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 지금 위에 있는 거 V1. 네, 그거, 그거 아 선택하시면 이거. 됩니다. 그래서 상우 님이 저번에 이제 GIF를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회색깔, 그리고 N개의 이제 어 이제 컨볼루션 이제 커널들이 어떻게 컨볼루션 연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GIF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8개의 연산이 되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원래 기본 컨볼루션 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 곱하기 1로. 그래서 그 1 곱하기 1을 n개로 놔두고, 아까 여기 있던 n개, 여기 이 m개 채널 m개로 해서 m개로 놔두고, 그거를 DK도 1 곱하기 1로 커널을 연산을 시키면은 m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또 나머지 이제 n개 이제 1 곱하기 1을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해서 이제 2개의 연산 과정으로 해서 이제 합연산으로 이제 바꾸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인셉션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 연산의 장점과, 또 지금 엑셉션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간적 상관관계와 또 교차 채널 상관관계에 대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저기 두현 님도 계속 인셉션 계속 하고 계시면은 어느 논문, 제 생각에는 2020년 전까지 논문에서는 이게 주로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나누는 이 부분들은 진짜 20년 전 논문까지는 계속 쓰이는, 다양한 논문에서 계속 쓰이는 것 같아서 이거를 꼭 알고 가면은 '아, 어쨌든 연산량이 확 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인제 방법론이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션 가설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통해서 인셉션 모델이 존재할 수 있으면, 이러한 특징에서 이제 아직 엑셉션 모델이 아직, 그러니까 즉 곧 만들 엑셉션 모델이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만들 거다. 이 인셉션에서 확장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이제 넘기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엑세션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인제 기존 인셉션 V2나 V3보다 더 쉽게 인제 간단하게 코드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인셉션에서 엑셉션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들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가설을 통해서 어 엑셉션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제 만드는데요. 앞에는 이제 각서를 하고, 다 제일 중요한 거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인셉션 모드를 섞어서 이렇게 뭐 나왔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엑셉션에 대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엔트리 플로우,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플로우, 그리고 중간에 미들 플로우, 그리고 나가는 이제 엑셉 플로우, 이렇게 세 군데의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플로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299, 299에 이제 사 세 인제 3 채널 RGB가 이제 쭉쭉쭉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스킵 커넥션을 쓰게 되는데, 기존의 스킵 커넥션에서 이제 컨볼루션과 스트라이드를 추가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고요. 또 여기서도 쭉쭉쭉 하면서 또 컨볼루션과 스트라이드를 사용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9, 299에 3 채널이 총 19 바이 19로 작아지면서 728의 피처 맵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들 플로어는 이 마지막 엔트리 플로어에서 받은 거를 쭉 받아서 아까랑 다르게 스킵 커넥션만 진행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특징은 이거를 8번 반복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 8번 반복한 최종 출력물을 받아서 아래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킵 커넥션인데 스트라이드랑 컨볼루션이 들어간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면서 최종 출력문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 물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이 엑셉션이라는 게, 뭐, 인캡션처럼 AI 모델인 거고,
이 모델을 살펴봤었을 때 엔트리 플로우 블럭이랑 미드 플로우, 엑시트 플로우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exception의 모듈화를 여기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separable convolution이랑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 인풋 1 곱하기 1 에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이렇게 컨캣했다라는 부분이 exception의 이제 모듈이고, 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런 구글렛 그러니까 인셉션 모듈에서 구글렛 아키텍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exception 아키텍처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엔트로, 미들 플로우, 익스 플로우라는 이 전체적인 이 구조가 딥랩 V3 플러스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쪼끔 간략하게 이제 exception을 말씀드렸고, 아래는 이제 exception과 그 insertion V3를 가지고 이제 각 데이터별로 이제 성능 비교표를 인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래는 exception과 다른 모델들의 이제 파라미터와 그리고 어큐러시 이제 성능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exception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변형된 점이 뭐라고 하면은 좀 이거랑 비교를 좀 하게 되면 좋은데, 왜 안 되지? 어 잠시만요. 이제 왼쪽이 기존의 exception이고요. 이게 변형된 이제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기존에 인풋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요. 이렇게 컨버전 과정도 똑같지만은 여기에 있던 맥스플링 부분들이, 모든 맥스플링 부분들이 인제 아까 얘기한 세퍼러즈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점이 변경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맥스플링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다 바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이, 기존에 미들 플로우가 8번 반복했다면 여기서는 16번 반복해서 좀 더 깊게 학습을 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들 플로우 16번, 맥스 풀링을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대체한 거. 그래서 또 모바일넷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번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를 추가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아이고. 그 엑셉션 모델도 어쨌든 아키텍처니까 네. 파이토치에서 학습된 모델 제공을 하나요? 어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제가 그러면은 네. 예. 일단 제공이 된다는 가정으로 이제 추가 질문 더 이어나갈게요. 엑셉션 모델이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로 학습된 모델이 제공이 되는데 딥랩 V3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백본 모델이 인코드에 해당되는 백본 모델이 변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본 모델이 변형됐으니까 당연히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학습된 모델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구현을 하긴 했어요. 그럼 구현이 된 다음에 얘에 대한 학습된 그 모델은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네요. 저는 아, 이게 제가 이게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바로 또 프로젝트하고 뭐 하고 이래서 바빠 갖고, 아하,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네. 이건 이제 뭐 첨언이긴 한데, 어쨌든 이 딥랩 V3라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프로젝트가 바쁘면서 어쨌든 그 성능도 같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땐 이제 학습된 그 모델을 다른 라이브러리를 제공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거를 찾아보면은 음. 걔네들은 아마 대략 이미지 넷으로 학습된 파일 정보, 그 PTH 아 파일 네네. 배포를 할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거 쓰면은 네네네. 이제 좀 편하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적용을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상우님 얘기한 것처럼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두 가지 학습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코더가 레즈넷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엑셉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즈넷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된 게 있어서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학습이 됩니다. 그건 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딥랩 V3의 백본이 엑셉션 레지넷 버전이 있고 지금 네. 변형된 엑셉션 모델이 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레즈넷보다 인제 "엑셉션이 더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따가 또 코드로 보여드릴 거긴 한데 결과를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데이터셋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그러니까 파인 튜닝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옵티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닝 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사소한 것들을 좀 바꾸면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데이터셋을 지금 이거를 썼을 때 오히려 레즈넷이 성능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exception은 이런 식이다." 해서 뭐 exception 코드도 여기다 다 제가 넣어 놨고요. 학습은 안 했습니다. 학습은 여기서 어차피 할 거라서 안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딥랩 뭐 각설하자면 좀 딥랩 V3 플러스가 여러 가지를 합쳐 놓은 거라서 단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고 다 이해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꽤 오래 걸렸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코더 모델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 모델에서 나온 애를 이제 ASPP를 거치게 됩니다. ASPP는 뭐냐? 여기까지가 즉 인코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풋 스트라이드가 총 16배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줄어든 부분에서 레이트를 1과 6과 12와 18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써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피라미드 풀링 즉 위가 작고 아래가 넓은 이제 부분인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이제 풀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인제 설명해 놨는데 R 1일 때와 R 6, 12, 18 에버리지 풀링 1 했을 때 이제 터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정보값이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지금 채널이 32 바이 32 인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컨캣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에버리지 풀링은 1 바이 1을 나중에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보관법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요. 즉 32 바이 32 로 얘네랑 합치기 위해서 채널을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채널을 합쳐서 이 지금 여기 있는 레이트 1, 레이트 6, 레이트 12, 레이트 18 그리고 에버지 풀링을 여기를 합치면은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같은 채널별로 따다다닥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친다.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무조건 더 이거야. 더 풍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그래서 분리해서 학습했다가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머릿속에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컨캣해서 나온다. 이게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엑스프레션에서 막 여덟 뭐 엔트리 플로우, 미들 플로우, 엑sit 플로우를 한 애를 뽑은 아웃풋을 총 5가지로 다시 분해해서 5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5가지를 다시 합쳐서 1 곱하기 1 컨버전을 나온다. 그럼 이 최종 출력이 32 바이 32 입니다. 32 아까 여기 32 바이 32로 봤으니까 32 바이 32. 여기가 인코더. 자 이제 디코더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디코더는 이 가장 초반에 우리가 이 즉 exception 변형된 exception에서 중간층을 뽑아 버립니다. 128, 128 사이즈에 있는 애를 중간을 확 뽑아 버려요. 1 곱하기 1 로 그래서 그거를 초반에
있는 로우 레벨의 피처라고 해서 로우 레벨 피처스라고 해요. 이게 128, 128 사이즈. 이 128, 128을 여기 인코더 끝난 애랑 합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32 바이 32 죠. 그럼 32 곱하기 4 배를 하게 되면은 12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업샘플링 4가 있어. 그럼 이건 4 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128, 128이랑 여기 있는 32에서 4 배한 128, 128이랑 이렇게 합쳐요. 그리고 합치고 컨볼루션 해서 지금 얘네들은 128, 128이기 때문에 512의 이미지 사이즈였죠. 그러면 128 곱하기 다시 4를 해서 512로 확장시켜 주는 거죠. 즉 인코더에서 여기까지 인코더 부분이 16 배가 줄어드는데 그 16 배가 이제 피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분리를 해서 콘캣하니까 여기 32 바이 32 즉 512에서 16배 작아진 32 바이 32를 다시 원상태인 512, 512로 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16 배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16배 확장을 4 배와 4배 이런 식으로 따로 확장을 시킨 거죠. 즉 어쨌든 16배 해서 512, 512로 다시 맞춰졌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코더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에서도 이렇게 로우 레벨 피처를 뽑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출력을 뽑고 4 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코더 부분은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코더에서 로우 레벨을 몇 번 채널을 몇으로 줄일 때 성능이 좋은지 이제 8 에서 뽑아 보고 16 에서도 뽑아 보고 32 에서도 뽑아 보고 48 에서도 뽑아 보고 64 에서도 뽑아 보고 해 봤지만은 아까 얘기한 128, 128을 뽑았던 이제 48 채널이 '아 그나마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걸 뽑게 된 거. 그리고 이 콘캣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좋은지 예를 들어 뭐 이 콘캣하는 거를 몇 번 했을 때가 좋은지 성능을 하는 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쭉 했지만은 아까 얘기한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져서 이렇게 진행을 그래서 이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이 디코더 업샘플링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지금 요거는 8 배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16 배로 보셔도 되고 8 배로 보셔도 뭐 상관없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풋 이미지가 인코딩을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아스트로 이제 ASPP 즉 아까 피라미드 구조 들어가서 최종 조그맣게 줄어드는 이제 32 바이 32 크기를 다시 확장시키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로우 레벨 뽑지 않고 한꺼번에 확장하는 부분 얘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을 이제 뽑아서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스트로 컨볼루션인 중간층에서 뽑아 가지고 여기서 4 배에서 콘캣시키고 그 콘캣된 부분을 4 배로 해서 인제 다시 512, 512로 확장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코드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어이쿠. 그래서 차근차근히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인코더 exception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xception이 기존 베이직 컨볼루션을 만들고 그 베이직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따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만들어. 그래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 그 다일레이션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다일레이션 즉 뭐 R 뭐 2가 됐든 6이 됐든 뭐 18이 됐든 아니면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다일레이션은 이퀄 다일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뎁스와이즈 부분과 즉 포인트 와이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포인트 와이즈 부분이 이제 1 곱하기 1 이제 아까 얘기한
교차 채널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엔트리 플로어예요. 그래서 엔트리 플로어를 이거는 그림을 보면 좋아서 제가 그림을 캡처를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예. 그래서 처음에 엔트리 플로어인데요. 뭐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쭉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직관적으로 제가 보기 편하게 뭐 3 커널 스트라이드 2 채널 RGB 3개 채널이 이제 컴부 32를 통해서 3 해서 스트라이드 2 에서 패딩 1 해서 펄스해서 배치 노멀된 싱글 렐로가 컴부 이렇게 해서 64로 확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64 확장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내려와요, 이쪽 컨볼루션. 그러면은 128 64가 128이 되죠. 여기 120 64가 128 또 128에 128, 128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 원래 여기는 exception에서는 맥스 풀링이었지만 여기는 뭐를 바뀐다?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럼 여기는 뭐냐? 셀 스킵 커넥션인데 스킵 커넥션을 빈 시퀀셜을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는 컴부 128과 1 곱하기에 스트라이드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스킵 커넥션을 만든다. 끝. 그리고 이 여기서 합치는데 합치는 건 나중에 포워드에서 합치니까 그다음에 다시 256 여기서 128 채널을 256, 256, 256, 256, 256 똑같이 이거 3개 하는 거. 근데 또 여기는 빨간 색깔 뎁사이즈 세퍼럴 컨버전. 또 여기 밖에 빼 놔서 이렇게 시퀀셜 스킵 커넥션 빼놓고 다시 콤보사. 그럼 콤보사도 똑같이 718, 718, 718 여기 맥스 플링을 뎁사이즈 세퍼럴 콤보로 바꾸고 여기 스킵 커넥션 따로 빼두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칩니다. 기존 레지듀얼 기존 블럭과 기존 여기 컨버전 블럭과 스킵 커넥션 여기 합치고 또 기존 블럭과 스킵 커넥션 여기를 합치고 그래서 이 플러스 부분이 여기 플러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간에 여기 이렇게 로우 레벨을 뽑는다 했잖아요. 이 로우 레벨 뽑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컨볼루션이 끝났을 때 합치고 이제 스킵 커넥션이 끝나고 나서 로우 레벨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과 기존에 이제 진행되는 X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중간인 미들 플로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28, 728, 728, 728 그냥 똑같이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놔두고 나중에 8번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아래에 포워드에 있으니까 하고 스킵 커넥션 빈 시퀀셜 만들어서 합치기. 그래서 끝.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뭐 그림도 같이 728, 728이 이제 1024, 1024로 바뀌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그림대로 가면서 여기 스킵 커넥션 이쪽 스킵 커넥션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거 스킵 커넥션 진행해서 1536이 되고 1536이 나중에 2048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내려오면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합치고 그래서 X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엑세션이 됩니다. 근데 엑세션에서 아까 얘기한 인제 8배 되는 게 어딨지? 여기 있다. 어 이 미들 플로어를 아까 얘기했던 미들 플로어를 중간 거를 16배 한다 했잖아. 그 16배 하는 부분이 이렇게 16배 이렇게 레인지를 16 으로 둬서 이렇게 16배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웃풋 스트라이드가 그러니까 즉 512, 512 사이즈가 16배 주는 거랑 8배 주는 거에 따라서 인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두 개를 설정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16만 생각하시면 돼요. 16이 지금 얘기한 16 이니까 16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엑셉션. 그리고 아까 얘기한 ASPP 저희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피라미드 블록을 만들고 풀링 부분을 만들고 해서 이 ASPP를 통해서 아까 다일레이션 레이쇼를 1과 6과
12와 18,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1과 6과 12와 18,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여기 에버리지 풀링 하는 과정을 이제 ASPP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ASPP 다 해서 나머지를 채널 방향으로 연결해서 컨캣한다 부분. 그래서 딥랩 V3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데, 하 디코더 부분이에요. 디코더 부분은 이쪽인데, 여기 있는 거 받고 여기 있는 거 받아서 컨캣하고 내배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고, 이 과정은 좀 더럽긴 하지만 이 인터폴레이션 부분을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채널로, 필요한 입력 필요한 채널 크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우 레벨 피처 사이즈가 지금 현재 뭔지, XY가 그 피처맵 크기가 뭔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그 피처맵을 바이리니얼로 이제 확장시켜 주, 아까 업샘플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업샘플링을 강제적으로 하고 이게 디코더 부분이 끝난 거고, 그 최종 딥랩 V3 플러스로 이제 모든 걸 한 거를 다 불러와서 진행을 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exception 하고 ASPP 지나가고, 그리고 디코더 지나가서 마지막 그 디코더 최종 출력물을 어 최종 출력물의 이제 입력이 처음에 128 이었던 거랑,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128 크기였던 거랑 해서 이제 디코더 부분을 이제 4배 확장하고 또 4배 확장해서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 그러니까 RGB 채널 512, 512의 세 개 채널이 다시 512, 512로 인제 커져서 이제 넘 클래스만큼 나오는 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이게 딥랩 V3 플러스 대충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뭐 이렇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즈넷과 엑셉션을 모두 백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IPIMB로, 이번에 IPIMB로 좀 시각을 좀 볼 수 있게끔 좀 잘 해 놔 가지고, 그래서 디코더 이제 백본이 이제 위에가 이제 레즈넷, 어딨지 레즈넷이? 아. 여기가 이제 엑셉션 모듈 쪽이고요. 그리고 레즈넷이 어딨더라? 예, 레즈넷 기반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만든 거, 이제 이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데이터셋이 지금 CIHP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인물들을 이제 각 클래스, 머리랑 얼굴이랑 뭐 손이랑 이제 각각 이제 클래스를 분리해 가지고 인물을 인제 펄스하게 좀 분리하는 데이터셋인데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 총 10 에포크를 돌려서 이제 결과를 해 봤고요. 그래서 레즈넷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각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엑셉션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MIU든 아니면은 이제 로스 값든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엑셉션이 좀 더 성능이, 이 그러니까 CIHP 데이터셋에서는 엑셉션이 좀 더 안 좋은 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셋을 지금 논문에서 얘기한 뭐 이제 파스칼 VOC 2010이나 CT 스케이프스 이제 그 데이터셋으로 바꾸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CIHP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레지넷이랑 엑셉션이 백본인 거를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레지넷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아니고 프리트레이닝은 제가 따로, 제가 지금 세그멘테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하, 예. 근데 그거는 레즈넷으로 그냥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기존에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레즈넷도 이제 파이터치로 다 구현을 해 가지고, 그 프리트레인드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이제 생 베이스로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모델 구조가 더 괜찮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아, 그러면 레지넷이나 엑셉션이나 학습이 네. 되지 않은 그냥 네. 순정 모델로 네. 그 지금 목표하는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거 그냥 돌려보시면 되니까 CIHP도 아마 그냥 받아와서,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다운로드 여기 받을 수 있는 코드로 해놔 가지고 이런 좀, 네, 좀 학습이 좀 느릴 거예요. 아마 A백으로 해도 좀 학습이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좀 프리트레인드 안 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학습이 느리다.'라는 거가 좀 인지하시면서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셨을 때 '이런 모델도 있구나. 저런 모델도 있구나.'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금 FCN 그리고 디컨브넷 뭐 기타 등등 다른 모델들 딥넷 V1, V3, V3 플러스 이렇게 망라해서 세그멘테이션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세그멘테이션의 끝판왕은 셈이나 셈2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셈2로 여러분들과 다시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저 마지막 질문. 질문이 있어요. 예, 먼저 질문하시죠. 네. 지금 해 주세요. 네. 제가 세그멘테이션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네. 로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셨나요? 그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로스를 어떻게 하는지. MIOU 태연 태연님이 그때 했던 거 MIOU. 제가 했다고요? MIOU 그때 하시지 않았어요? 나 그거 공지해 놨. MAP 했죠. 오브젝트. MAP였어요? 네. MIOU. MIOU 설명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머리가 아파서. 이게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뭐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복습을. 저희가 원래 그 오브젝트 딕테션 할 때도 저희가 IOU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IOU 값이 1 이면은 잘 학습돼서 얘네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학습된 거잖아요. 음. 1과 그러니까 이게 정답지랑 정답지가 아닌 인제 정답지가 아닌 인제 학습을 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인제 값을 했을 때 그 전체 이 합이 얼마냐에 따라서 IOU가 즉 1 이냐 1 보다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로스가, 그러니까 그 값으로 로스를 줄여가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MIO도 똑같이 우리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 즉 세그멘테이션인 그라운드 트루스 부분이, 즉 저번에도 이것도 봤을 텐데. 근데 IOU는 네. 계산할 때 그게 사각형으로 떨어지니까 그걸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그멘테이션은 쪼끔 더 디테일한 경계를 학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싫어서 지금 이거 강사님이 한 제가 잘 그걸로 제가 대체해도 될까요, 그냥?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IOU, 방금 아까 설명한 거고, 네. 근데 이거 세그멘테이션 맞죠? 아, 맞다. 그래서 IOU 얘기는 하는데 MIOU는 어차피 평균 전체 모든 클래스에 대한 IOU에 대한 평균 값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픽셀에 대한 내용이. 이거가 설명이니까 이걸로 제가 올려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방법으로 올려 드릴게요. 그게 로스 계산하는 그거 부분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걸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아 그라운드 트루스의 픽셀 면적이랑 네, 맞 프리딕션의 픽셀 면적을 비교를 하면은
IOU 값이 산출이 될 거고, 그걸 네.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해서 네. 그 로스 펑션이 미분 가능하니까 걔를 네. 이제 백워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거긴 한데 제가 설명을 못 해 가지고 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모르겠네. 아 이건 제가 해서 올려 드릴게요 다시. 아, 네. 예 또 질문 누구 있지 않았나요? 상우님 상우님. 질 잠깐만요. 저 질문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딥넷 V3 플러스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기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히 올라와야 되는 논문이어서 음. 인셉션 했다가 모바일넷 합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맞아요, 엑셉션. 맞아요, 맞아요. 예 엑셉션에다 모바일넷 합친 느낌. 인셉션에다가 변형돼서 엑셉션을 만들고 엑셉션에다가 모바일넷 합치려고 뒤에다가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렐로를 계속 넣어 주고 그리고 이제 ASPP는 인제 저기 기존의 딥넷 V3랑 V2에서 다뤘던 내용이어 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설치한 거 그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앞에 내용도 없이 이거를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유진 님이랑 듀현 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네.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아니 저 아니 그 엑셉션에서 엑셉션 그냥 원래 엑셉션이 뎁스 와이즈만 했다면 여기다 그냥 포인트 와이즈를 추가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엑세션이요? 이 딥랩이란 모델 자체가 기존의 엑셉션 구조에서 포인트 와이즈 레이어를 추가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엑셉션에서 맥스플링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맥스플링 그리고 8번 맥스플링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그냥 맥스플링을 안 쓰고 좀 더 맥스플링을 하게 되면은 정보값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값 중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최고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임의로 8x8로 하게 되면은 맥스플링을 이제 2x2로 풀링 과정 아웃풋을 출력한 다음에 맥스플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점이 이 4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이 점 그리고 이쪽이 제일 큰 거 라고 여기 이 점 이쪽이 4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 이 중에서 4 개가 제일 큰 게 이거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정보값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맥스플링이. 근데 이 정보를 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3 개에 대한 정보값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뎁스의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바꾼다라는 이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플링 대신에 이 지금 우리가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이제 신경망 구조 그러니까 학습을 손실 없이 더 학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맥스플링을 바꾼 거죠. 그리고 여기 16번 바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엑셉션에서 변형됐다라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엑셉션을 설명을 해야지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 얘기를 안 나올 것 같아서 엑셉션 설명하다 보니까 좀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쓰면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인캡션 모듈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은 구글넷에서 이제 두현님이 한번 공부를 하셨죠? 네네. 네. 구글넷 짤 때 코드가 좀 어떻던가요? 잠시만요.
그 인셉션 모듈 말씀하시는 네네네. 구글렛 코드 짤 때 구글렛이 이제 인캡션 V1이 되고 그다음부터 V2, V3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 근데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인캡션 모듈 이제 코드를 이제 구글렛부터 시작해서 쭉 짜보면 알지만은 지금 봐봐요. 이거 사진 이거 딱 봐도 어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병렬로 처리되는 커널이 어떤 데는 3x3 들어가고 어떤 데는 5x5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7x7은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코드가 조금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캡션 모듈들이 대충 다 그래요. 그러면은 엑스캡션은 이제 인캡션 모듈 이제 그 필터 커널이 3x3, 5x5 이렇게 이상한 커널들이 적용이 되는 거를 일단 다 3x3으로 통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x1 커널 부분이 좀 깔끔해지는 식으로 좀 정리를 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가 적용이 되는 거는 어떤 목적성이 있느냐? CNN 모듈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연산이 비효율성이 꽤 많습니다. 이 CNN 레이어 자체가. 하지만 이 CNN 레이어가 연산의 비효율성이 있지만은 뭐 어떤 이 이미지 분류 작업이나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작업에는 효용성이 있으니까 계속 써왔겠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그 연구자들이 CNN 레이어의 비효율성이 있음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 개선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ccuracy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CNN 레이어의 연산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CNN 레이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그 이제 두현님이 처음에 발표하셨던 DCN 모듈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스트로너스 CNN 레이어가 되는 거고 DSP는 그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는 CNN 레이어의 연산 코스트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방법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스캐션이랑 이제 뎁사이즈 엑스캐션 안에 이제 DSP가 같이 적용이 돼서 요 딥랩3의 백본 모델로 활용이 됐다. 정확히 이제 인코더 모델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렉스풀링은 한 차원에서 줄이는 거면 뎁사이즈는 차원의 파라미터를 줄인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게 연산 코스트를 줄이는데 연산 코스트가 줄어들면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accuracy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피처맵 사이즈를 줄이는 거니까 정보 손실이 많지만은 뎁 사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을 적용을 하면은 정보 손실은 그나마 덜하면서 연산 코스트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맥스플링이나 뎁사이즈 컨버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조금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CNN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산 코스트를 줄여가면서 동일한 CNN 레이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집중된 레이어라 보시면 됩니다. 맥스플링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